제목 그대로입니다. 대장동의 김건희 천막 맞불. 여야가 이제 때 아닌 천막 대결을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천막을 설치한 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일가를 검증하겠다라면서 국회 밖에 천막을 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가족 비리는 어느 정도의 수인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와 그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런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까지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불보듯 뻔하다 혹은 가족 사기단, 여당에서 이 윤석열 후보 겨냥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일가 비리 접수를 받는다, 천막 설치까지 예고를 했어요, 민주당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외 여론전, 장외 선전전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이제 포문을 연 셈인데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대선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 여야 후보 간의 어떤 치열한 이제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안에 사실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이 천막이 일찌감치 설치가 돼서 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천막을 설치하지 않았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윤석열 후보의 이 가족과 관련된 비리를 직접 국민들로부터 접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 밖에 지금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장내외 선전전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막에는 천막으로 맞불 논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일단은 답보 상태고 선대위도 잘 안 돌아간다는 내부 비판도 있잖아요. 일단 윤석열 후보 가족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족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공익적인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율로남불이 제대로 적용돼서 우리 언론과 우리 시민단체도 정경심 교수를 검증했던 것만큼 김건희의 이러한 허위 이력 조작 문제나 주가 조작, 사모펀드 개입이 검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서 이렇게 검증을 했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은 더 2배 이상으로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 대표 핵심은 정경심 교수 이렇게 검증했으면 2배 이상으로 검증돼야 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네요. 네, 꼭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비리 혐의가 있다면 검증의 대상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아직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대선 경선 과정과 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검증을 좀 거쳐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시작이라는 조금 기분이 들고 그리고 사실 세간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부장 후보다 이런 말이 돌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는 뭐 논문 조작이라든지 허위 이력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주장한다기보다 여당에서 지금 본부장 예. 신조어를 만들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본부장 후보라는 것도 장모에 대한 것도 있고 예. 이 본부장 후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증의 지금 대상이 아직까지 많고 검증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검증 공방이 시작될 거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선 김건희 씨가 왜 도대체 언론에 한 번 등장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볼까요?
김혜경 씨만이 아니라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좀 언론이 과잉 취재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어느 측만 피해를 본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죠. 양쪽 후보의 부인 모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후보자든 혹은 후보자의 부인이든 사생활적인 부분들은 좀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이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요. 왜 김건희 씨는 사진 한 장 포착이 안 되냐 이 얘기를 고민정 의원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언론에 본인의 이렇게 입장이랄지 목소리를 낸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쯤 어느 인터넷 매체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전혀 이제 지금 언론하고 접촉을 않고 세간에라고 할까요? 아무튼 최근에 나온 것들 의혹이라면은 서초동 뭐 캠프라는 게 국민의힘 출입기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초동 캠프는 사실상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찬양 발언한 뒤로 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개사과 사진 있잖아요. 이거를 뭐 김건희 씨가 찍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들 뭐 이런 예. 문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씨도 본격적인 무대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대통령의 부인을 하시겠다는 분이 언제까지 등장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은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다쳤다고 했을 때 단순 호기심을 넘어가지고 상당히 악성의 마타도어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까지 의뢰된 상태고 한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고민정 의원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은 그때 김혜경 여사 다쳤을 때 너무 심하게 좀 보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단순한 의혹까지, 단순한 사생활이랄지 이런 걸 파고들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보호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좀 전에도 제기됐던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시 지나갔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이후 첫 공개 행보를 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나홀로 관람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특정팀 팬은 없습니다.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해태, 기아, 지방 근무할 때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 좀 뭐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일단 우리 팀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사실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수원이 연고지인 KT를 대놓고 응원할 수는 있는 분위기였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대표 점퍼를 입으면서 중립 경기 보듯이 이제 윤석열 후보 봤는데, 어쨌든 뭐 이 장면을 보고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여러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언젠가는 아마 뭐 김건희 씨도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다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재명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과하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낙상 문제라든지 이게 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를 좀 더 키웠던 그런 측면이, 물론 뭐 SNS나 이런 데 있었지만 갑자기 망토 입은 여인이 나타나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문제를 키워버린 거고, 예. 또 이제 이날 장면도 보면 또 그걸 어떤 면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이제 보이셨는데, 또 과하다는 또 측면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다를 있으니까요. 겁니다. 뭐 다를 건데, 저는 오히려 여당이 지금 선거 전략을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개인과 또 김건희 씨한테 맞추고 있는데, 저는 선거 전략을 좀 잘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여당이 야당식 저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당이 왜 인기가 없느냐? 그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의 실패 때문에 여당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책, 즉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우선돼야 되는데, 자꾸 야당처럼 지금 계속 어떤 상대방 후보의 문제만 지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 모든 양쪽 후보 다 개인적인 비리 자체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새롭게 어떤 면에서 보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당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사실은 이거 꾸준하게 우리가 정책을 맡을 경우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선거 전략적으로 유용할 텐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꾸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뭔가 상대방을 공격하면 오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급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선거 전략이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한 여당의 공격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만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든 카피든 뭐랄까요, 좀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하는 거죠. 약간 많이 나갔다, 건드리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준호 상황실장의 이 SNS 글 저희가 그제 어제 다 짚어봤던 이슈긴 한데 내부에서도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메시지를 총괄하는 정철 대표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그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꼭 선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약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예비 영부인이 될 만한 후보들의 이제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까지 과연 해야 되나, 저걸 비교 대상인가, 이제 이런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캠프에서 그 대선 슬로건을 만들고 있는 이 정철 씨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지나치게 이런 것은 좀 자극적인 소재를 문제 제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